지금 여러분 외국인들은 이 변화를 잘 몰라요. 이 빠른 변화를. 왜 대한민국 주식이 지금 미국보다도 더 빠르게 상승하냐면 금리가 완만하게 하락한단 말이에요. 이때는 조금 더 저평가된 주식을 사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의 흐름이 미국에서 신흥국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은 아직도 고집하고 계신 거예요? 미국 주식을? 이미 굉장히 빠른 분들은 지난번부터 미국 주식 팔고 한국 주식 사기 시작했어요. 조선도 잘하죠. 2차전지도 잘하죠.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된 나라가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이익이 증가하면 이제는 불을 붙겠죠. 그 첫 번째 출발점은 지금 안녕하세요.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입니다. 만나뵈서 반갑고요. 또 특별히 책을 다루는 곳이라 제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책과 함께 살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오랫동안 서점을 하셨어요. 책방을. 그래서 제 놀이터도 서점이었고, 그래서 항상 책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죠. 그래서 지금도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잠깐 제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광순의 복덕방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독립리서치이고요. 한국의 자산시장, 부동산, 그리고 주식시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주식 애널리스트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회사를 다녔고, 부동산도 같이 리서치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주식과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한테 장안의 화제죠.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찾아뵙고요. 제가 최근에 낸 아주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제가 책을 한 7, 8권 냈는데 그중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또 나름 또 다른 면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했던 책입니다. 책은 보시는 것처럼 주식 투자 관련된 책이고요. 그 다음에 제목이 진보를 위한인데 주식 투자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거 불로소득 아니냐, 돈 놓고 돈 먹는 거 아니냐, 그거보다 노동소득이 중요하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노동소득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런데 자본주의를 살고 또 지금의 대한민국의 주식시장 그리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가게 될 방향을 볼 때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책을 건네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식 투자가 과거나 현재 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 하는 거거든요. 그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발전하는 미래, 지금보다 진일보하는 그런 세상을 좀 꿈꾸면서 그런 진보를 좀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중의적인 의미를 담았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어떻게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거고 또 한국의 주식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이 오른 건 주가를 결정하는 건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실적에다가 곱하기 배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A라는 기업이 100원의 이익을 냈다면 이제 투자자들이 100원의 이익에다가 곱하기 10배를 하면 그럼 1000원의 주가가 결정되는. 그래서 이 이익과 그리고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미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배수로 결정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의 주식시장이 오르는 이 두 가지가 다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의 기업들이 이익이 증가하고 있어서 주가가 오르는 거, 그리고 투자자들이 보는 일종의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저평가 받아왔는데 예를 들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식시장 정상화 조치들, 상법 개정을 비롯해서 이런 개정을 통해서 한국의 주식이 기대감이 커지니까 이 배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이 싸요. 근데 싼 이유가 있죠. 제가 미국처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싼 이유가 있었어요. 그 싼 이유는 지배구조라든가 ROE가 낮은 거, 산업의 구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한국의 기업들이 좋아지면 최소한 미국의 반 정도는 가지 않을까? 한국이 굉장히 싸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자본시장의 큰 자금 흐름의 변화를 읽으셔야 돼요. 왜 대한민국 주식이 지금 미국보다도 더 빠르게 상승하냐면 그건 시장을 구성하는 지금 큰 매크로 환경, 즉 거시경제 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이냐면 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할 때는 그냥 엔비디아 사시면 됐어요. 빠르게 성장하는 거, 그리고 밸류에이션 높은 거, 그리고 그냥 주도주 이런 거 사시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금리가 완만하게 하락한단 말이에요. 이때는 조금 더 저평가된 주식을 사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의 흐름이 미국에서 신흥국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은 아직도 고집하고 계신 거예요? 미국 주식을? 알만한 투자자들은 신흥국 주식을 여기에 팔아서 사고 있다고요. 그 핵심에 한국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잘 읽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투자는 유연해야 됩니다. 유연하게. 그리고 주식 투자는 그러기에 훨씬 더 좋아요. 왜? 언제나 사고 팔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수익 내서 다시 미국을 사든지 좋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판다고 해서 큰일 납니까? 한국 주식 산다고 큰일 납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변화를 왜 외면하시는지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미국 주식보다 지금은 한국 주식 사실 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의 인더스트리, 즉 주식시장을 구성하는 건 굉장히 독특한 측면이 있는데 이런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처럼. 어떤 나라냐면 잘 보세요. 반도체도 잘하죠. 조선도 잘하죠. 2차 전지도 잘하죠. 제가 이걸 주식 다 사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화장품도 잘 만들죠. 자동차도 전 세계에서 4, 5위 하죠. 조선도 잘해요. 이런 나라 보셨어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AI 잘하는 거잖아요. 조선 안 되니까 자꾸 우리나라 보고 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된 나라가 사실 없거든요. 이게 한국의 프리미엄의 저는 원천적인 바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이익이 증가하면 이제는 불을 붙겠죠. 그 첫 번째 출발점은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지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회사들의 이익이 급증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의 투자자들 그리고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 한국의 인더스트리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겠죠. 그러면서 이런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된 어떤 나라도 없다. 예를 들면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즉 PBR이라고 하는데 자산 대비해서 비율이 2배 정도 높거든요. 근데 대만이 잘하는 건 반도체밖에 없어요. 대만이 뭐 배를 만듭니까? 대만이 방산을 해요. 대만이 뭐 2차 전지를 해요. 근데 왜 이렇게 높아요? 배수가? 반도체만 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다각화된 그리고 이런 어떤 포트폴리오 볼 때 이게 잘 부각만 되면 그리고 인정만 받으면 충분히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법 개정은 여러분들이 포탈 찾아보시면 더 쉽게 나와요.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상법 개정의 방향성인데 그건 기업들의 변화를 일으켜서 배당을 증가시키고 기업 지배 구조를 개혁하고 일반 주주, 대주주 말고 일반 주주의 권한을 증가시켜서 핵심은 뭐냐면 결국 기업의 ROE를 높인다는 과정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약간 어려운 부분인데 ROE가 뭐냐? 기업이 갖고 있는 순자산 대비해서 기업이 벌고 있는 이익의 비율이요. 즉 수익성을 올리겠다. 생산성. 그러려면 기업이 지배구조 바꾸고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을 배당해주거나 자사주를 매각해서 소각하는 이게 이제 상법 개정의 방향성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런 신뢰가 바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제일 먼저 알고 있는 한국 국민들이 사겠죠. 여러분 법 다 뭘로 돼 있어요? 국어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한국말로? 그러면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아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외국인들은 이 변화를 잘 몰라요. 이 빠른 변화를.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먼저 사는 거예요. 한국 국민들이 먼저 사고 그럼 외국인들이 사면서 일종의 할인을 떠나서 이제 할증으로도 갈 수도 있다. 프리미엄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안 사서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디스카운트를 하는 자체가 예를 들어서 외국 주식하고 비교를 할 때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평가할 때는 디스카운트를 구별해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국과 비교하니까 대만과 비교하니까 일본과 비교하니까 한국 주식이 할인돼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다른 나라하고의 차이점, 여러 가지 차이점에서 저는 가장 큰 게 한국 국민들이 한국 주식을 안 샀어요. 제가 20년 동안 오랫동안 애널리스트 하는데 쉽게 말해서 제가 한국의 주식을 갖고요. 외국의 투자자한테 팔러 다녔거든요. 월스트리트 가서 뉴욕 가서 한국 주식 이거 좋은 회사입니다. 한번 봐주세요. 투자해 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 끝날 때쯤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궁금한 게 있다. 외국 투자자로서 한국의 디스카운트 즉 한국의 할인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냐. 주식에. 그러면 공유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한국 사람이 한국 주식을 안 산다. 그런데 왜 나보고 사라고 하냐.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 책을요 썼어요. 그런데 이 책이 저도 안 읽어. 저도 안 사. 그러면서 팔아요. 이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한국 주식이 그런 상태였다고요. 국민연금도 안 사. 줄여. 한국 국민도 몰려가서 미국 주식 사. 이러는데 누가 한국 주식을 사요? 주인도 안 사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바뀌고 있어요. 이제 연금도 한국 주식 비중을 늘립니다. 그리고 이미 굉장히 빠른 분들은 지난번부터 미국 주식 팔고 한국 주식 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고집을 부리시면 안 돼요. 한국 주식이 지난해 80% 올랐는데 미국 주식 30%밖에 안 올랐어요. 평균적으로. 올해는 벌써 1월 달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걸 외면하시는 거예요? 한국 주식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사기 때문에 지금 오르는 거거든요. 미국이 외국 투자자들이 의미 있게 지금 사는 구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사고 한국 기관들이 한국 주식을 사고 펀드에 가입하고 ETF 사고 연금이 주식 비중을 늘리고 이러니까 한국 주식이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 쌓여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오겠죠. 그러면 진짜 한국의 할인을 넘어서 대한민국 프리미엄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모든 국가는 계속 고성장할 수는 없죠. 어느 단계에 접어들면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접어들고 경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과거에는 GDP 성장률이 10% 이상일 때도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런 때를 이제는 지나고 나서 이제 경제 성장률이 한국이 2%대, 1%대로 저성장인 거죠. 10%와 비교하면 저성장이 분명합니다. 그건 어느 나라도 예외도 아니에요. 그렇게 고성장을 구가하던 중국도 지금은 이제 저성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불가피한 미래의 변화 속에서 뭔가 또 성장을 얘기하고 그리고 뭔가 발전을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주식시장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전 보는 거죠. 그건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뭐냐면 일종의 생산적 금융의 차원에서 주식은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경제의 성장의 활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식은 아주 단편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기업의 자금을 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그런데 자금을 대어주는 역할은 두 군데서 하죠. 하나는 은행에서 합니다. 하나는 주식시장에서 하죠. 근데 두 개는 큰 차이가 있어요. 은행에서 하는 건 뭡니까? 이자를 내야 돼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는 건 이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성장하는 국가에서는 이자를 감내할 만해요. 내가 대출 일으켜서 사업하면 그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성장률이 10%대 두 자릿수 이상이 되는요. 우리나라 대출금리가 20% 15% 이랬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했겠습니까? 매년 15%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성장률이 그거보다 훨씬 더 높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고성장에서는 일종의 대출 시장이 기업의 자금 조달 역할을 하는 반면에 저성장으로 가면 기업들도 성장률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자를 내야 되는 은행보다도 이자를 내지 않는 주식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면에서 주식시장의 역할이 되게 중요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개인적 측면에서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저성장으로 가면 여러분들의 개인적 우리 가계도 크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건 우리의 임금 증가율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은 반도체 몇 억 보너스 받았다 이런 얘기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임금의 성장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다른 소득의 원천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다. 주식 투자를 해서 쉽게 말해서 또 다른 소득원을 창출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저성장의 국면에서는 주식 투자가 그리고 주식 시장이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는 반면 개인적 측면에서도 또 다른 부의 창출에서도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국도 계속 고성장을 구가하다가 특히 미국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왜냐하면 유럽은 지면서 미국은 뜨니까. 그러다가 197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돌파구를 어디에서 마련했냐면 주식시장에서 마련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식시장이 다시 좋아지니까 가계의 부가 증가하고 가계의 부가 증가하니까 소비가 증가하게 되죠. 소비가 증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업들이 다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주가가 오르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많이 한 가계가 중산층으로 도약하고 그런 중산층이 또 소비를 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계가 돈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겠어요? 지금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임금의 성장률이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그건 자산에서 오는 소득인데 대부분이 사실은 이런 주식 투자에서 나옵니다. 그 발판을 사실은 1970년대 후반, 1980년대에 마련한 거죠. 그런 마련을 대한민국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 굉장히 좋은 모델인 거죠, 미국이. 그래서 그때 미국이 어떤 걸 하냐면 주식 대중화 운동을 해요. 모두 다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은 거죠. 야,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데 무슨 주식 투자를 해. 쫄딱 망하려고. 그런데 그게 발판이 돼서 미국의 경제 성장을 또 이끌었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성장으로 갈 때 그게 성장의 어떤 모멘텀이 돼줬고 성장의 씨앗이 됐고 또 하나 가계자산의 임금소득은 줄어드는 반면 가계의 자본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의 원천이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미국에서 이 자본시장이 커지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혁신기업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엔비디아나 구글이나 애플이나 다 무슨 창고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수많은 자금들을 조달해서 기업을 만들었어요? 은행에서 꿔준 게 아니에요. 주식시장에서. 그리고 상장하기 전에 그런 펀드, 그런 벤처 펀드들이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혁신기업들이 또 태어나게 된 그런 원천이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주식시장이 미국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졌고 지금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데 부동산은 살려면 돈이 엄청나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신용을 기반으로 해서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각종 투기라든가 짬짬이로 사기치고, 왜냐면 참여자들이 많지 않고 거래가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공정 행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주식시장은 굉장히 다수의 참여자들이 참여하고 또 여러분 10,000원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부동산은 제로섬 게임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부동산을 비싼 가격에 팔면 누군가 대출을 엄청나게 일으켜서 비싼 가격에 사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이익이 누군가의 어쩌면 돈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익과 어쩌면 손해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0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여러분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면 나쁜 사람 있나요? 있죠. 안 산 사람. 근데 그건 안 샀기 때문이지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은 내가 엄청나게 대출받아 샀는데 누군가는 돈 벌어갔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손해가 발생돼요. 이자도 내고 이러면서. 그런데 주식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파지티브 썸이라고 하는데 주식시장은 부동산하고 다르고, 또 하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은 쉽게 말해서 사회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해내지 못해요. 한계가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사회적으로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별로 없어요. 근데 주가가 오르면 기업들이 거기에 자금 조달을 하고 가계의 부가 또 증가하고 예를 들어서 소비도 증가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보다도 주식시장이 훨씬 더 진보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투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잘 꺼려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개인적인 경험 때문이에요. 나 주식 투자했는데 손실 났다. 나 그래서 엄청 마이너스 나서 큰일 날 뻔했어. 내 적금 다 털어서 넣었는데 좋다고 할 때 들어갔다가 다 퐁당 망했어. 여러분 그거는요, 엄밀히 제가 냉정하게 말해서 그건 주식시장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유를 다른 데서 찾고 있다는 거죠. 내가 잘못했는데 주식시장 탓을 해요. 주식시장은 사기꾼들만 있는 곳, 주식은 맨날 손실만 나는 곳.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잘못의 원인을 찾고 내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주식시장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동안 한국의 주식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못 올랐던 건 냉정한 현실이죠. 그건 뭔가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식시장 자체가 사기꾼이고 그거는 투기고 도박이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를 꼭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손실 나왔던 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방법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셔야 발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한 번 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를 왜 하느냐? 주가가 오를 종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찾을까? 되게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A라는 종목을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15,000명을 만났어요. 그런데 성과가 다 틀려요. 누구는 심지어 그 주가가 올랐는데 손실을 냈어요. 여기서 투자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자, 큰 방향성은 이거예요. 이익을 늘리고 손실을 줄이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 같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무조건 주가가 빠지면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어렵다 생각하는 순간 뭘 시작하냐면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점을 가서 책을 10권, 20권 사죠. 워렌 버핏 한 2권 사고, 그 다음에 찰리 먼거 1권 사고, 피터 린치 1권 사고, 저기 보니까 주식 차트 책도 있고 기업 분석 책도 있어요. 그래서 나 본격적으로 공부할 거야. 그래서 책을 이만큼 쌓아놨는데 하나가 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시경제 책도 사고 한 권 더 해서 이제 10권을 사놓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투자가 아니에요. 투자는요 공부가 아니라고요. 투자는 학습하는 거예요. 학습과 공부는 가장 큰 차이가 축구입니다. 축구 같은 거예요. 주식 투자는. 축구를 여러분 책으로 공부하십니까? 아니죠. 친구하고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축구는 이렇게 하는 거네. 그래서 궁금한 거를 유튜브를 찾아보거나 궁금한 거 책으로 본다거나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투자도 똑같아요. 특히 주식 투자도요.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면서 손실 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조금씩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이 장점이 있는 거예요. 10,000원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10,000원 읽는다고 여러분 인생이 엄청나게 틀려져요? 하실 수 있잖아요. 책 공부하는데 와서 이런 얘기 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책을 사는데 20,000원 쓰는 것보다 20,000원 주식을 사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거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를 했더니 그런 게 궁금해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뭘까? 라를 했을 때 이제 책을 사서 찾아보는 거예요. 궁금한 게 생겼을 때. 근데 궁금한 것도 없는데 공부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주식 투자는 축구 같은 거다. 공부하지 말고 학습한다. 하면서 배운다. 그러면 하면서 모르는 걸 찾아서 책도 읽고 유튜브도 보고 하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를 왜 하느냐? 주가가 오를 종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찾을까? 되게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론도 있고 밸류에이션도 하고 가치평가도 하고 산업도 조사하고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남들 따라하는 거예요. 좋은 거 쫓아하면 됩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는 발견과 발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주식이 오르잖아요. 그걸 쫓아하는 겁니다. 제발 내가 좋아하는 주식을 사지 마세요. 그리고 옆에서 야야 광수야 이 주식 너만 알아 이거 사. 제발 그런 친구는 사귀지도 마세요. 남들 쫓아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도주를 쫓아하시면 돼요. 특히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그럼 주도주가 뭡니까?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하나는 주가가 오를 것. 그래야 주도주죠. 두 번째는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분명할 것.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실적이 좋아서 올라요. 그럼 주도주입니다. 그걸 사는 거예요. 고민 안 하고. 주식 투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쉽게 느끼시죠? 아닙니다. 어렵긴 한데 출발을 이렇게 해보시자고요. 그래서 주도주를 산다. 그리고 남들 따라한다. 남들이라는 건 뭐냐면 잘하는 사람, 시장의 그런 상황. 그렇다고 해서 그날의 상한가를 따라잡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유가 명백해야 돼요. 주가가 오르는 이유. 지금 한국이 주식시장에서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명확하잖아요. 실적이 좋아서. 그러면 투자하시면 돼요. 고민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를 주식을 찾을 때 일단 처음에는 편하게 쉽게 따라하자. 주도주를 찾아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종목을 선택하는 걸 말씀드렸고요. 종목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할 건가 방법을 고려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종목 선택하는 걸 더 관심을 많이 줘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질문 이렇게 하잖아요. 뭐 사야 돼요? 뭐가 좋아요? 이런 질문 하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사야 돼요? 어떻게 팔아야 돼요?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 하신 적 있으세요? 둘이 똑같이 중요하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지난해 5월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오르기 전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주식 무료 강연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한 15,000명을 만났어요. 근데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한번 강연을 할 때마다 막 300명, 400명씩 오시거든요. 돗자리 깔고 앉아 계세요.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한 A라는 종목을 알려드리잖아요. 그런데 성과가 다 틀려요. 누구는 심지어 그 주가가 올랐는데 손실을 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주가는 계속 올랐다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한 주식이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3년 동안 주가가 거의 10배가 올랐는데 3년 동안 주가가 빠진 날은 평균적으로 거의 35%가 넘는다고요. 주가가 10배가 올랐는데 35%, 40% 정도는 주가가 빠진 날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엔비디아를 투자를 잘 했어도 누군가는 손실을 봤을 겁니다. 그건 결국 방법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방법을 잘 배워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 이제 방법을 얘기 드릴 건데 투자 방법을 제가 쭉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 언제 사야 돼? 라는 거잖아요. 사는 거는 사실은 언제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주식은 언제나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언제는 고민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살 걸,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 전에 살 걸, 그 고민을 왜 합니까? 지금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는 고민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서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얼마를 사느냐. 그건 뭐냐면 내가 1억을 할까요? 1,000만 원을 할까요? 100만 원을 할까요? 그건 출발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내가 10%를 잃어도 될 금액으로 투자하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100만 원 손실 나도 난 이 주식 투자 해볼 수 있어. 그러면 1,000만 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난 10만 원도 너무 아까워.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100만 원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100만 원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출발을 해요. 그래서 주도주를 사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주식을 이제 갖고 있어요. 여기서 투자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자, 큰 방향성은 이거예요. 이익을 늘리고 손실을 줄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늘려야 돼요. 너무 당연한 말 같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무조건 주가가 빠지면 팔아야 돼요. 그 구체적인 방법은 사실은 책에 있으니까 그거를 설명드리기 힘들고 자 기본적인 조건은 주가가 빠지면 판다. 그래서 손실을 줄여야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가가 빠지면 팔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들은 주가가 빠지면 오히려 희망이 생겨요. 기대를 해요. 바닥이야 오르겠지.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손실에 대한 고통을 크게 느끼기 때문에 손실을 회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손실을 자꾸 뒤로 미뤄요. 장부상의 손실이잖아. 기다리면 회복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주식 투자는 장기 투자해야 되는 거야 라면서 스스로 위안을 하고 손실을 계속 키워나가. 여러분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해서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손실을 냅니까?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여러분 내가 주식을 살 때부터 확실한 계획을 갖고 그 주가가 도중에 도달을 하면 무조건 파세요. 그래서 손실을 줄여야 됩니다. 다음은요. 이익을 늘려야 돼요. 주가가 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주가가 오르면 팔려고 해요. 주가가 오르는데 왜 팔아요? 그건 뭐냐면 욕심이 크기 때문에. 혹시나 이거 다 못 먹으면 어떡하지? 내일 조금이라도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서 그거를 인내하지 못해요.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10만 원 오르니까 다 팔아버린 거예요. 야, 이거 다 왔어. 누가 그렇게 확신합니까? 그러니까 16만 원, 17만 원 가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 주가가 오르는 주식은 절대 파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빨리 팔아버리죠. 그래서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주식은 언제 파느냐? 오르는 주식은 올랐다가요, 빠질 때 파는 거예요. 오를 때 파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주식을 두 종목에 투자했다고 할게요. 50% 확률이니까 한 주식은 빠질 거예요. 근데 손실은 컷해요. 줄여요. 한 주식은 오를 거 아닙니까? 오르는 주식은 그냥 놔둬요. 그럼 어떻게 이게 돈을 못 벌어요? 신기하죠. 여러분들은 근데 반대로 했기 때문에 돈을 못 번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르는 주식은 컷해버려요. 그리고 빠지는 주식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실이 커지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 방법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 방법을 철저하게 지킨다.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 안 팔고 싶거든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라고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 너무 팔고 싶어요. 그렇게 태어났다고요. 이걸 이겨내셔야 돼요. 주가가 빠지면 빨리 팔아내고 주가가 오르면 끝까지 인내하는 거, 참아내야 되는 거.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하면 결국에는 단기로 대박은 안 돼요. 근데 장기로 보면 계속 복리가 쌓이고 수익률이 쌓이면서 여러분들은 부자로 남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 이 방법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예 책상 위에다 써놓으세요. 손실은 줄이고 이익은 늘리자. 손실은 줄이고 이익은 늘리자. 제발 손실을 늘리고 이익을 줄이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음가짐 아니에요. 마음대로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짐이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기준을 갖고 원칙을 지켜 마음을 계속 컨트롤하는 거예요. 마음을 계속 컨트롤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게 사실은 중력이잖아요. 그 중력을 이기셔야 돼. 그래서 주가가 빠지면 지구 중심에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팔지 마라, 팔지 마라. 근데 그 중력을 이기셔야 돼요.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 지구 중심에서 우리를 끌어당긴다니까요. 이거 빠지면 어떡할래? 조금이라도 빨리 팔아. 그 중력을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기술적인 방법이라 그 기술적인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그건 책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수가 많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종목 수를 최대한 저는 한 4개나 5개 종목을 추천드리는데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종목 수가 많으면 수익률이 높아질 거다.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100만 원 투자하는데요. 10만 원씩 10개 종목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한 종목이 2배 올라서 좋아하세요. 10만 원 벌어서 좋습니까? 그건 뭐냐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한 예를 들어서 컨트롤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종목 수를 최대한 줄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빠지면 어떡하지? 빠지면 줄이면 된다고요, 손실을. 그래서 이 투자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시면 됩니다. 가치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회사가 갖고 있는 지금 상황 속에서 가치를 판단하는 거죠. 지금 단편적인 부분. 그리고 성장 분석은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는 건데 미래를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방법이 있어요. 그걸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건 몇 시간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힘드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할 때 사람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을 볼 때 지금 현재를 바라보는 방식과 그리고 그 사람이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두 가지가 혼동되어 있는 건데 가치는 조금 더 현재에 포커스가 맞춰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의 가치를 분석하는 건 오히려 조금 쉽습니다. 현재를 보는 거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기업을 평가할 때 어떤 기업이 현금을 1조 원 들고 있어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5천억 원에 거래돼요. 엄청 싼 거 아닙니까? 이건 판단이 되게 쉽죠. 그런데 그 회사가 매출이 얼마 될지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가 좀 더 어려운 거죠. 난이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성장 분석은 그렇게 하는 분석인데 초보자들이나 주식시장을 그냥 개인으로 하실 때는 가치 분석을 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의외로 쉬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ETF는 이제 종류가 있거든요. ETF를 우리가 왜 투자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ETF를 투자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수익률이 좋거나 이래서가 아니고 우리가 투자하지 못하는 상품을 투자할 때 ETF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 투자 직접 하시기 좀 힘들잖아요. 골드바 이런 거 사야 되는데 보관하고 이런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ETF 하는 거예요. 한국의 주식시장 전체를 사고 싶어.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를 사고 싶어.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ETF를 통해서는 지수를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ETF가 활용되는 겁니다. 그럴 때 ETF에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투자하고 싶어요. 그러면 투자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ETF 반도체를 삽니까? 약간 이상하죠. 그건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한 종목에 사면 리스크가 커진다는 걸 우리가 학습적으로 배워왔어요. 마치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는요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잘 보세요. 계란의 한 바구니에 담지 만다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한 바구니에 계란을요 여러 계란을 담고 있다고요. 하얀 계란, 노란 계란, 그리고 얼룩얼룩한 계란, 메추리알, 이걸 담고 있어요. ETF라는 한 바구니에 계란의 종류만 달라진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건 바구니를 달리하라는 말 아닙니까? 그건 투자 방법에 대한 문제예요. 종목에 대한 문제를 타는 게 아니라. 그래서 ETF를 내가 투자하면 마치 분산 투자를 하고 리스크가 줄어들 건다고 생각하는 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싶고 그 분야에 투자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반도체다. 그럼 반도체 종목을 사시라. ETF 하지 말고. ETF는 언제 활용된다? 내가 그걸 직접 투자할 수 없을 때요. 지수를 코스피 투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ETF 사는 거고, 코스닥 다 살 수 없잖아요. 그럼 코스닥 ETF 사는 거고. 여러분 유가 살 수 있습니까? 원유 살 수 있어요? 그럼 원유 ETF 사는 거예요. 그렇게 활용하시라. 그리고 개별 산업이나 이런 걸 투자하실 때는 종목을 투자하시는 게 전 더 유리하다,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엄청나게 뒤에다 광고 붙여놓고 ETF 홍보하고 이러는데 의미 없다. 여러분들, ETF는 투자의 대안의 방식이지 그게 최적의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주식시장이 이제 2배 올랐습니다. 더 오를 가능성이 있죠. 투자는 미래에 하는 겁니다. 제발 이렇게 올라서 더 해도 돼요,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과거에 있지 않아요. 답은 미래를 고민하시라고요. 이렇게 올랐는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올라도 더 오를 수 있으면 해야죠. 반대로 그런 주가 엄청 떨어지면 하실 거예요? 그럼 그때도 이렇게 얘기할걸요? 이렇게 빠졌는데 해도 돼요? 항상 이유와 변명이 들어요. 투자는 미래에 합니다. 과거와 현재는 의미가 없고 미래에 초점을 맞추세요.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듯이 제가 책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의 편차가 너무 커요. 쉽게 말해서 부자들은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고 상대적으로 자산 규모가 적은 가구는 주식 투자가 엄청 적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100배가 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식시장이 더 오르고 상승하면 빈부의 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은 커질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줄일 거냐? 그럼 주식시장 강제로 내려요? 갑자기 주식에 막 과세해요? 불가능하죠.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유일합니다. 우리가 모두 투자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투자를 하면 주식시장이 좋아지는 그 결실이 모두에게 나눠질 거잖아요. 여러분, 같이 투자할 때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셔야 돼요. 관심을 갖고. 제가 이 책을 광고를 전혀 안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전 광고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광고한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버스에 했습니다. 왜 제가 버스에 한 줄 아세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터로 가시는, 그리고 노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읽히고 싶었어요. 그분들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아껴서 번 돈이 적금으로 대부분 가 있겠죠. 그 돈의 일부라도 여러분 주식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함께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제가 버스에 광고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요. 뭐 주식 투자 해본 적이 없어. 읽으시고 주식 투자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행동이 사실 미래를 바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고 직접 행동으로 연결되시길,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그래야 대한민국이 진짜 좋아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